자, 지금 전해드렸습니다만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한일전의 날입니다. 축구하고 야구 다 한일전인데요. 이 소식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승진 TV조선 스포츠부장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인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아니, 야구, 축구 다 한일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만들래도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은데 예. 공교롭게도 결승전이 다 이제 한일전이 됐습니다. 축구에서 한일전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차례 만나서 6승 1패로 저희가 앞서 있지만 예. 결승전에서 이 두 팀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뭐 각오 말 안 해도 아까 김학범 감독 말대로 예. 한일전에 임하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그럼요. 벌써 뭔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야구도 역시 또 98년 아시안 게임 이후 20년 만에 또 이제 일본하고 결승전에서 20년 만에 결승에서 만나는 거예요? 야구도? 야구도 뭐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축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원래 그 와일드 카드들이 축구 경기에 가서 활약을 하는 경우가 조금 드물다고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손흥민 선수, 황의조 선수 거기다가 또 우리 골키퍼. 조현우 선수까지. 까지 모두 다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일본 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순수 21살 팀으로 팀을 짰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23세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1세로 한 이유가 2년 뒤에 이제 도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쿄올림픽도 역시 23세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일본에서는 앞으로 2년 뒤에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서 아시안 게임에 이 21살 어린 선수들로 경험을 쌓아서 2년 뒤에 올림픽에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겠다. 예. 그리고 와일드 카드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3장을 쓸 수 있는데도 나이 많은 선수들을 안 쓰고 일본도 뭐 유럽 리그 뭐 이런 데 그렇죠. 뛰는 사람 많잖아요. 많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수 21살 팀으로 짰고 우리는 이제 약간 이제 병역이라는 그 네.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손흥민 선수라든가 황의조 선수,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조현우 선수를 예. 썼고요.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뽑을 때 말들이 많았죠. 그랬었죠. 예. 왜 굳이 김학범 감독이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있는데 또 공격수를 뽑냐. 예. 이승우 선수도 있고 예. 오히려 부상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미드필더나 수비 선수를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특히 예전에 성남 FC 있을 때 그 사제관계 때문에 뽑은 거 아니냐. 제자군요.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황의조 선수 안 뽑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6경기에서 9골 넣으면서 그야말로 이제 한국 팀의 결승행에 어떻게 보면 제1등 공신이다. 선수 사이에서는 황의조 선수한테만 주면 뭔가 넣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완전 그렇죠. 골 잘 넣는 사람이 그럼요. 감각 있는 사람한테 빨리빨리 패스해 주는 게 맞는 지금 거잖아요. 기세가 확 올라간 그런 그렇죠. 시기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뭐 골 감각으로서는 아마 좀 절정에 거의 지금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대표팀 어떻게 싸워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짜 잘 준비해서 마지막 결승전도 한번 부셔보자. 오케이! 서로 자기 길을 정해 전체 힘으로 발산될 수 있도록. 오케이, 무슨 말인지? 뭐든지 다 하나가 되는 거. 그걸 110초에 두겠다고. 자, 최후의 한판 물러설 곳이 없다. 선수들이 뭐 네. 당연히 경기니까 최선을 다하긴 합니다만은 네. 거기에 우리는 옵션이 네. 있어요. 그렇죠. 경역 특례. 그런데 이제 한 말씀 조금 보태면 아까 예. 문 부장님 말씀에 황의조 선수를 안 넣었으면 어쩔 뻔했냐. 예. 이걸 넘어서서 국민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왜요? 월드컵 때는 왜 안 넣냐. 왜 월드컵 때 왜 황의조 안 보였어?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렇게 잘 넣는 선수가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예. 러시아 월드컵. 그렇죠. 몇 우리 달 안 마지막에 그냥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면서 함께 이제 즐거워했었는데 우리. 예. 그 마지막 경기 아니었으면 어쩔까 싶었을 정도잖아요. 맞아요. 전 오늘 저녁 한일전이 말이죠. 예. 당연히 이겨야지. 이겨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가정이 있어요. 뭐요? 지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야. 그러면 그게 선수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예. 한일전은 전쟁입니다. 사실상. 예.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게 한일전인데 지금 야구도 뭐 저는 낙승하리라고 기대합니다만 예. 축구는 필히 온 국민의 기대가 어깨에 있는 만큼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터넷상에는 패러디가 너무 많은데요. 그래요? 패러디가 이제 흥미나 군대 가자. 조금 부진하거나. 근데 예전에는 이게 흥미나 군대 가자가 조금 비방성으로 쓰여서 예. 제가 보기 선수들이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좀 언짢을까 그렇죠. 예, 좀 예. 이상할까 그랬는데 지금은 즐거운 놀이가 돼버렸습니다. 어. 네. 재미로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봐도 뭐 언짢지 않을 정도로 예.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좀 재밌게 패러디가 되고 있고 심지어 외신까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아니 경기를 잘하거나 못하는 거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가 군대와 멀어졌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손흥민 선수가 군대에 한 발 다가갔다. 네. 아니 말레이시아 외국에선 때 되게 이게 말이죠. 신기한가 보더라고요. 신기할 수밖에 없죠. 분단 국가의 비애를 모르죠. 외국의 언론들은. 외국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군대를 가냐 안 가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는 뭐 챔피언리그, 프리미어리그 다 경험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느끼는 압박감이 정말 상당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BBC가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박주영 선수가 이제 아스널에서 뛸 때 아, 예. 이 선수가 박주영 선수가 또 군대 뭐 모로코 뭐 영주권이 맞아요. 있어서 가니 많이 막 이랬던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예. 손흥민 선수도 지금 군대 가야 된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BBC가 좀 많이 좀 이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손흥민 선수 뭐 일단은 뭐 그냥 좋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 단순히 뭐 군대 면제도 있지만 예. 이 한일전 승리 하나로 부와 명예를 진짜 동시에 거머쥐게 됩니다. 현재 부와 명예요?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주급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주일에 1억씩 벌어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제 주급으로 줍니다. 월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 전 주급으로. 주급 개념을 아. 처음 알았네요, 지금. 그 주급으로 주기 때문에 이걸 군대 21개월로 계산해 보면 예. 거의 한 1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돈만 해도. 그러니까 거기에 또 뭐 CF 광고 들어오겠죠. 이렇게 예. 되다 보면 본인한테 일단은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올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선수들한테는 그 적정 그 전성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예, 2년이라는 군대의 어떤 복무 2년을 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최종 학력이 중졸이에요. 예. 왜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 최종 학력은 중졸이기 때문에 중졸이면은 군대에서 사회복무, 그러니까 사회 이런 그걸 해야 돼요. 아. 현역 입대가 아니라 안 되죠. 사회봉사요원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프로팀도 그럼 못 가. 상무를 못 가는군요. 뭐 상무도 있고 2부 리그에 이제 경찰청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도 못 가요. 왜냐면 이제 일단 고졸이 그러니까 뭐 검정고시를 봐서 일단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을 따야 되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프로의 또 국내 K리그야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선수들이 되게 복잡하군요. 네,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넘어서 손흥민 선수 아주 깔끔하게 그 여러 가지 그 논란을 잠재우는 거는 한일전에서 멋진 골로 넣는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설사 이 병역 특례가 없어져도 예. 손흥민 선수는 보내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니 사실 며칠 전이 그 대한민국 주권을 잃은 날이었었거든요. 네, 우리 국치일이었죠. 맞아요. 그때 이제 조기 달아야 한다 운동 맞아요, 열풍이 그랬었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에 지금 한일전이 두 게임이 지금 다 같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축구는 이미 더 이상 부담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다 느끼고 있을 텐데 예. 다 축구 얘기 하잖아요. 예. 우리도 그렇죠. 지금 예, 하고 예. 있고 그런데 이제 야구는 상대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어허. 걸거론이 되고 있지만 축구는 이겼는데 야구는 진다. 상대적 비판이 이쪽으로 쏠리기 그럴 수 시작했으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국민도 뭔가 화가 나면 어딘가 이제 욕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야구는 야구대로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저는 예. 이 시간에 좀 우리 선수들에게 네. 기분을 좀 다 풀어라. 지금 한일전이 제가 볼 때마다 져서 전 오늘 안 볼 거거든요. 저는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왜요? 조국과 A 매치를 위해서 안 볼 거예요. 오늘. 최영일 평론가가 징크스가 보면은 있어요. 지는군요. 징크스가. 네. 그래서 전 안 볼 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나중에라도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이겨야 된다는 예. 국민들의 압박 때문에 경직되면 경기도 안 풀리고 그렇죠. 지는 맞아요. 경우가 예, 예. 많고 네. 아주 유연하게 우리가 네. 마음을 내려놓고 뛰면 예. 펄펄 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하. 오늘 우리 선수들은 아까 우리 문 부장님 분석대로 일본 팀과의 전적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다고 봅니다만 예. 그래서 국민 부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또 로봇 축구 하지 말고 네. 예. 아주 몸을 가볍게 풀고 펄펄 날아라 마음 내려놔라 이런 거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워낙에 또 문스트라다무스잖아요. 아. 저희 문승진 부장이. 네네. 오늘의 경기를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일단은 일본이 나이가 어리지만 네. 거기가 굉장히 일본 특유의 그 축구가 있어요. 탄탄한. 그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그 끈끈한 축구가 예. 강하기 때문에 아마 근데 이 선수들이 그 한국 선수들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라는 존재를 알고 또 황의조 선수가 제1번 리그에서 지금 득점왕 3위를 달리고 그러니까 네. 황의조, 손흥민, 이승우, 황희찬 선수가 나오는 순간 예. 선수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베트남도 보면 베트남도 좀 그렇게 처음에는 한 당혹되더라고요. 골도 안 먹었던 팀이 예. 초반에 실점하는 걸 보면 수비수들이 약간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 특유의 조직력으로는 이걸 깨려고 할 텐데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최영일 시사평론했지만 즐기면서 여유롭게 하면서 첫 골만 일찍 나오면 네. 첫 골이 전반 10분, 15분 안에 나오면 네.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엔 오늘 스코어가 한 3대 0까지도 갈 수 있고 오호. 황의조 선수 대량. 득점이 나올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좀 경직되거나 좀 뭔가 말리기 시작하면 예. 그러면 상당히 좀 고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결승전은
뭐 1대 0으로 이기나 10대 0으로 이기나 이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어떤 그런 또 많이 넣어야겠다, 또 내가 해결해야겠다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도 뭐 내가 뭔가를 좀 보여주겠다 이런 걸 버리고 네. 나보다는 더 좋은 선수한테 패스를 해주거나 희생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오히려 게임이 잘 풀리면서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많은 득점 찬스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꼭 한일전 때 내가 뭔가를 넣어서 내가 스타가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욕심을 이게 버려라. 오히려 이제 네. 욕심을 내게 되면 몸이 굳고 과욕불급. 그렇습니다. 자, 이 손흥민 선수와 김학범 감독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하고 경기하는 거인 만큼 선수들이 상당히 준비를 잘하고 있고 상당히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선수들의 눈빛을 보면 이 선수들이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잘못하다가 너무 덤빌까봐 그런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 선수들 차분하게 아마 준비 잘해서 경기에 임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할 것 같고요. 말 안 해도 아마 선수들이 알아서 잘할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될까요? 이길 것 같다 그랬는데 골은 그럼 역시 황의조인가요? 일단 황의조 선수보다는 저는 이승우 선수가 조금 그래요? 주목이 돼요. 왜냐면 이승우 선수가 4년 전에 16세 이하 AFC 챔피언십 8강전에서 일본을 만났는데 예. 만나기 전에 이승우 선수가 그랬어요. 일본은 뭐 이거 뭐 신경 안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 되게 당돌했군요. 예, 그런데 실제로 8강전에서 60m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60m를 혼자 드리블 해가지고 60m를요? 예, 혼자 드리블해서 수비수 3명 마지막에 골키퍼까지 다 제치고 그냥 굴욕의 슛이라고 그러죠. 그냥 툭 밀어서 그리고 멋진 그 세레머니를 펼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외신에서도 지금 이승우 선수를 조심해라. 그리고 이 21세 선수들이 그때 16세 때 뛰었던 선수들.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에 대한 그 안 좋은 트라우마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있구나.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움직이면 아마 선수들이 조금은 당황하거나 덤벼들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승우 선수가 패스를 해주거나 예. 아니면 뭐 PK 같은 것도 유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어떻게 보면 오늘 한일전에서는 조금 유심히 지켜보면 아마 그 본인도 아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야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먼저 좀 보여주시죠. 야구는 다르다. 대승 필요 이렇게 저희가 한번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부담을 주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야구가 초반에 진짜 너무 못해가지고 네. 진짜 막 거의 저 한동안 안 봤었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콜드 게임을 이길 줄 알았는데 예. 대만은 졌지 않습니까? 망신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왔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프로야구 선수 안 왔습니다. 그래요? 네, 다 그냥 실업팀만 왔고. 사회인야구. 근데 원래 일본 거뭐 사회인 야구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외국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 아시아 경기랑 올림픽 경기는 프로 선수들이 원래 나오지 않는 게 취지예요. 아마추어 리그 아마추어 있죠, 리그 예. 뭐 그 순수한 그 대회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프로 야구 선수들이 왔잖아요. 아니, 병역 문제. 그렇죠. 아니 그러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잘해야 되는데 또 져가지고 비난이 많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꼭 이기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도 좀 외국처럼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아시안 게임 등을 통해서 젊은 선수들을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승부도 중요하지만 이 젊은 선수를 육성하고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대회의 원래 그런 취지를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난 얘기지만은 대만한테는 처음에 왜 줬던 겁니까? 왜 졌던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까 말한 대로 정신력이 떨어졌던 거 이렇게 아니 뭐 보면 정신력보다는 네. 야구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축구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축구는 체력을 바탕으로 한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 중요하지만 예. 야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러니까 9이닝을 하면서 약간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작전과 전술과 집중력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예. 뭐 당연히 이기고 싶었겠죠. 근데 상대 투수에 좀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가 참 특이한 게 네. 이게 그래서 야구가 이제 토너먼트는 안 어울리는 종목이다 하는 게 뭐냐면 야구라는 건 긴 시즌을 놓고 봐야 전력이 좀 나타나는데 막 100게임, 200게임 그렇죠. 해봐야 실력이- 이제 어느 팀이 잘하고 그게 나오는데 한두 게임에서는 그렇게 말릴 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던 대만이 또 중국한테 1대 0으로 간신히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하. 우리한테 2대 1로 이겼던 팀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콜드 게임승을 거두냐 마느냐 하는 팀인데 예. 그 팀한테 또 1대 0으로 간신히 이기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뭐가 말리면 그리고 이제 우리 선수들이 KBO 리그가 좀 굉장히 발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평균 구속이 한 140에서 150km대 볼을 치던 선수들이 예. 110km 막 115km 나오니까 눈에는 보이는데 이게 자꾸 힘이 들어가니까 자꾸 땅볼이 되고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아리랑볼 아리랑볼 같이 같은 이렇게 느리게 그러니까 오히려 보시는 분들이 야 저렇게 느린 걸 왜 못 치냐. 예. 솔직히 저거 뭐 저 정신 반발력이 크지 않아서 홈런이 안 나죠 그러면 오히려. 근데 뭐 그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갈수록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고 예. 또 일본을 상대로 또 5대 1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이제 결승에서 일본전을 만나는데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때 그때 결승에서 일본을 만났어요. 그때 우리가 결승전인데도 불구하고
13대 1로 콜드 게임 승을 거뒀어요. 그때 투수가 누구냐? 박찬호 선수였어요. 아,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도 그때 병역 문제가 걸려 맞아요. 있어서 기억납니다. 전력을 다해서 7이닝 완투를 하면서 네. 1회에 홈런 하나 맞아서 1점 허용했지만 예, 예. 나머지를 무실점을 막으면서 13대 1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결승전도 선수들이 이제 긴장하지 않고 즐기면 아마 충분히 이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근데 한 번 일본은 얼마 전에 이겼잖아요. 며칠 전에요. 네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한일전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크게 했고 예. 홈런 3방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시원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만전에서의 좀 졸전을 한일전에서 조금 만회해 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다시 결승이에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승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한 번 시원하게 이겨주길 기대하는데 예. 예, 저는 선수 누구보다 오늘 야구 쪽은 누가 스트레스를 제일 받을까? 누가 제일 받을까요? 사람에 대한 배를 좀 해서 쳐다보니 손동열 감독이죠. 일본에서 손동열 감독이 쳤었잖아요, 누굽니까? 네. 일본을 잘 아는 감독이고 예. 그리고 또 일본과 싸웠을 땐 항상 이겼던 감독이에요. 투수로 본인이. 한일전 이기던 기억이 전 생생해요. 예. 손동열 투수. 그때 이제 물론 이제 또 최동호 투수도 있었습니다만. 야, 그때 저는 생각해 보면은 네. 지금 손동열 감독은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오늘 아마 한 건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이 축구에서는 황의조와 그 손흥민 선수 등을 주목해야 한다면 또 야구에서는 박병호, 이정우 선수도 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죠. 쉽게 말하면 뭐 이번 아시안 게임은 뭐 넥센 팀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 이 두 선수가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그 그래요? 선수가 다 넥센에서 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박병호 선수의 한 방, 또 이정우 선수의 빠른 움직임과 또 수비, 폭넓은 수비 뭐 이러면서 왜 이정우 선수 처음엔 안 뽑았거든요, 이정우 선수. 아,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뽑았는데 안 뽑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 황의조 선수랑 비슷하군요. 비슷하게 이정우 선수가. 또 이정우 선수가 1루에 나갔을 때 유심 재밌는 건 아버님이 주루 코치 이종범 바람의 아들 아, 이종범 그렇죠, 그렇죠, 코치가 그렇죠. 또 거기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바람의 손자라는 지금 별명이 있는데 이종범 선수 왜냐면 아버지가 바람의 아들이니까. 그 예. 사진이군요. 그렇습니다. 잘 그래서- 맞네요. 예, 그래서 그 1루에 나갔을 때 참 뭐라고 이렇게 이종범 감독이 이 코치가 이렇게 대놓고 웃지도 못하고 예. 그렇다고 또 아니, 웃음을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렇다고 웃음을 감출 수도 없고 예. 어쨌든 묘한 그런 감정이 있는데 만약에 이정우 선수가 금메달 따면 또 아시안 게임 야구 선수는 유일하게 부자가 다 금메달을 따는 또 그런 그 기록이 되고요. 오늘 어쨌든 전체적으로 뭐 양 팀 모두 아마 총력전을 펼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오래 간다는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투수를 로테이션 할 것 같은데 어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 김현수 선수나 손아섭 선수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너무 지금 KBO 리그에서는 잘했는데 예. 유독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 김현수 선수나 손아섭 선수가 좀 너무 부담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선수들이 한번 풀리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 풀리는 타이밍이 이번 결승전에서 풀린다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전부 홈런 타자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뭐 박병호 황재균 선수가 지금 9번 타자를 하고 있을 예. 정도니까 이 선수들이 풀려주면 그러면 물방망이군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오래 봤으면 좋겠지만 좀 예. 깔끔하게 일찍 콜드 게임 거두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점 차 남은 콜드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회 10점 이상 나면 이제 콜드 게임 승이 되는데 예. 뭐 일본 수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쉽지는 않겠지만 아, 예, 예. 어쨌든 빨리 좀 승부를 일찌감치 좀 결정을 짓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는 홈런을 치냐 안 치냐 뭐 이래야지 득점을 하냐 이런 거 말고 그냥 예. 누가 더 이제 잘하나 누가 더 잘 던지나 이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게 선수들이 좀 초반에부터 좀 화끈한 방망이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애국심 빼고 축구, 야구 몇 대 몇? 뭐 야구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5점 차 이상, 뭐 4점 차 이상으로 승리할 것 같고요. 예. 축구는 2골 차 이상 정도로 승리할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봐도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문승진 스포츠부 장관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은 시인 사건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기일이 어제 열렸었는데 긴 싸움이 예고가 지금 된 것 같거든요. 예, 일단 최영미 시인이 먼저 이제 폭로를 했잖아요. 네. 고은 시인 정말로 그 유명한 시인이 성추행을 했다. 네. 이제 사회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거예요. 고은 시인이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이건 형사 사건이나 민사 소송이거든요. 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소송을 했는데 서로 이제 양측이 이제 계속 공방을 하는 겁니다. 어허. 고은 시인 측의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반면에 이제 최영미 씨 그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직접 이거를 내가 그냥 어디서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성추행한 것을 목격했다. 근데 아직까지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서로 예. 이제 네가 입증해라, 당신 입증해라 그래서 서로 막 서로 싸우니까 입증해라. 재판장이 이런 식이면 한도 끝도 없다. 예.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어제 재판에서 참석했던 그 최영미 시인의 발언을 한번 듣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됐구나. 이건 전쟁이구나 이런 느낌 들었어요.
그냥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목격한 거라 저는 굳이 이걸 이렇게 하실 필요성 그동안 못 느꼈어요. 그쪽이 소송하기 전에는. 그런데 오늘 재판정 와서 이런 분위기를 보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다른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런데 변호사님, 네. 앞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고은 시인 측은 계속 내가 성추행한 거 그럼 증거 대봐. 네. 그런데 최영미 시인은 아니 무슨 소리예요? 무슨 그것까지 입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 눈이 증거예요. 제가 다 예, 봤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입증 책임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측, 뭐 만약에 형사 사건이면 검사 측이 지는 게 원칙이에요. 아, 예.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예. 안 했다는 걸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진술이거나 예. 아니면 그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라든지 뭐 CCTV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내면은 이제 그 사실이 입증이 되는데 예. 사실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둘 다 만약에 증거를 내지 않으면 그럼 이런 사실은 만약에 진실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래전 일이고 그리고 아니 뭐 그 식당 안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뭐가 없잖아요. 이게 뭐 사진을 찍었을 리도 없고 그럼 주변 사람 증언 외에는 다른 그렇죠. 객관적 정황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그래서 않을까요? 이제 성범죄라든지 뭐 성폭행, 성추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 빨리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증거가 점점 더 없어지고 또 효력이 약해질 수가 있고 예. 또 증인들 같은 경우에도 기억이 점점 더 사라질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공소시효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소멸시효도 있고 민사적으로 소멸시효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빨리 고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10년, 20년 전의 사실을 만약에 그 사실이 정말 피해 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 고소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공소시효도 지났고 증거도 사라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은의 역습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최영미 시인이 법적으로 뭐 처벌하는데 이 고소를 하거나 고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폭로를 한 거죠. 문단에. 그렇죠. 시를 통해서 처음에 폭로했는데 당시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다가 예. 올해 들어와서 미투 운동의 바람이 부니까 그렇죠. 지난해 겨울에 시가 다시 소환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은이라고 은으로 썼던 게 누구냐? 그게 고은 시인 아니냐? 맞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법적으로 오히려 역으로 걸린 거잖아요. 어허. 그런데 최영미 시인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를 본 목격자죠. 예. 폭로한 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최영미 씨는 좀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한 사실을 내 입으로 말했을 뿐이고 내가 증거인데 네. 이 비슷한 얘기를 김부선 씨가 했거든요. 내가 바로 증거. 맞아요. 이런 얘기를 예. 했단 김부선 말이에요. 씨도 그런 얘기를 그러다 했었어요. 보니까 김부선 씨는 지금 뭐 이제 다툼을 하고 있는 당사자고 예. 최영미 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공판에 나갔는데 고은 씨는 나오지 않았고 최영미 씨는 나갔는데 그 공판을 겪고 나니까 전쟁이로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영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문단이 나서 주세요. 고은 시인의 이런 행태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가 아닌데 예. 그러면 이제 추가 목격자 또 심지어는 피해자가 없잖아요. 이 피해자들이 나와서 나는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내가 작가다. 예. 내가 뭐 문단 후배다. 내가 동료다. 이게 이제 여러 개가 쌓이면 네. 저 진술의 일관성도 법정에서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저는 이 추가 증언이나 추가 목격이 필요한 그런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하신 그 최영미 시인이 말한 개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좀 나서달라. 예. 이 호소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 대한민국 문인들이 다 그렇게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영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총 정리를 해보자면은 고은 시인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대라 증거를 이렇게 대라.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최영미 시인 같은 경우에는 내 눈이 증거다 이렇게 말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봤는데. 그런데 또 그 고은 시인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성추행은 없었다. 내가 그 상황을 봤는데 없었다. 그 이러거든요. 술집에서 일했던 모든 증언들이 다들 지금 사람은, 엇갈리고 예.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상황인 지금 거잖아요. 지질관계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든지 가해자나 피해자만 예.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인 게 뭐냐면 피해자가 좀 나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피해자가 없는데 당신은 성추행을 누군가 했다. 그게 좀 약간 법원에서도 약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피해자가 누구냐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만약에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이 누군가를 피해를 했다고 하면은 그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허. 근데 만약에 특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재판이 사실 흐지부지 될 수가 있거든요. 오. 피해자도 나오지 않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비록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걸 판단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은 민사 사건인 거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재판에서 증거가 나오면 이게 또 형사건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근데 겁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굉장히 예, 오래됐기 예, 때문에 예. 형사로 만약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처벌이 받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민사적으로 최영민 시인이 만약에 증거가 나오면은 기각을 시킬 수가 있겠죠. 고은 시인의 그 선고를 기각을 시킬 수가 있고 명예훼손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증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는 없고 증언은 엇갈리고 있고 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에 어떤 결과를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결국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고은 시인 경우에는 쪽에서.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도 명예훼손이지만 이 사실이 진실일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다만 명예훼손에서 빠져나가려면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사실이 사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영민 시인이 만약에 명예훼손에서 책임이 자유로워지려면 증거도 제시를 해야 되고 예. 또 자신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거였다. 이걸 입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근데 지금 이 저는 사건이 너무 걱정되는 복잡해요. 게 예. 잘 보세요. 이게 미투가 처음에 법조계에서 시작이 됐죠. 그랬었죠. 서지영 검사로. 서 검사의 예. 이 일로 시작이 됐다가 문화예술계로 갔죠. 예. 이윤택 감독이라든가 그렇죠. 혹은 뭐 정치에까지 가본 적도. 배우 가구 이제 정치의 안희정 전 지사 근데 1심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예, 예. 이게 쭉 벌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최근 들어서 미투 운동의 흐름이 주춤하고 이제는 이 가해자로 지목됐던 사람들이 역공을 하는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 예. 예를 들면 그 조지현 씨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이제 모 여배우 예. 이 시간도 오래됐고 예. 공소시효도 지났고 증거도 없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된 관계다. 혹은 뭐 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돈을 요구했다. 예. 심지어 요즘에 이 미투의 제일 후반부에 김은국 씨 사태. 여성 보험 설계사. 예. 무고도 무혐의고 성폭행도 무혐의거든요. 예. 무승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판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법적으로 역공을 하면 내가 여기서 파장을 막을 수도 있겠구나. 어찌 보면 굉장히 처음에는요. 예. 이 고은 시인 이게 무슨 일인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다 접고 떠나겠다. 예. 조대현 씨 나 극장 다 접겠다. 예. 출연 안 하겠다. 근데 지금 한 몇 달 지나서 역공으로 다 나오면서 예. 오히려 법을 먼저 걸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게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예. 그 업계 혹은 그 분야 좀 이 관련된 사람들은 같이 나서줄 필요가 있겠다. 그게 지금 예. 최영민 시인이 지금 얘기를 잘 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 이윤택 감독만 그나마 여러 명의 단원들이 예. 성추행을 당했다는 입장이잖아요. 안마실로 불려가서 마사지를 했다든가. 예, 예. 근데 이게 한 명이면은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 다수의 이제 극단 단원들이 예. 나서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지금 최영미 시인 혼자겠는가? 정말 목격자는 아까 최 시인의 호소처럼 예. 아닌 걸 봤든지 긴 걸 봤든지 뭔가 좀 주변에 이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솔직한 증언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증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전 증거는 없을 것 같고 예, 예. 오직 이 관련된 인물들의 진술의 일관성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